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이영훈 교수는 학자적 양심이 없는가입니다. 좌파라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못 믿게 되어버린 보수우파들에게 이영훈 교수의 좌파에 대적하는 역사관은 어쩌면 가뭄의 단비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뭄을 해소시켜줄 것이라 기대했던 단비가 산성비라서 모든 작물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이영훈 교수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가 경제사학자라 말하면서 자신을 사학자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보여집니다. 경제사학은 과거의 경제와 경제적 현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1인당 국민소득 자료 같은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영훈 교수가 어설프게 주워들은 지식으로 조선의 노비를 논하거나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을 강연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그저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것일 뿐이라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의에 관하여서는 지금까지 훈민정음 서문에 나온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서 쓰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고 그 이외에 중국어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느니 정권 안정을 위한 노력이었다느니 하는 것들은 훈민정음의 부수적인 활용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영훈 교수는 한글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세종의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니라 단지 중국에 사대하기 위해서 만든 글이라고 주장하는 어느 교수의 논문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을 것이며 그 교수의 주장과 다른 것을 말하는 교수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에는 눈을 감아버리고서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한글 창제를 비하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송에서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것이지만 자신은 진실을 알려야만 한다는 사명감에 넘치는 학자인 양 한글 창제 목적을 중국어 발음 가르치기였다고만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학자라면 이런 더러운 짓거리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시대를 양반이 노비들을 수탈하던 그런 시대로 규정하고 그 양반의 최상층에 있었던 세종을 욕보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좌파들은 일대 99를 외치면서 재벌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수우파라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저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저 주장에 동의하는 보수우파 국민들이 진정 있을까요? 그런데 이영훈은 재벌을 양반으로 근로자를 노비로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양반들이 노비들을 착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을 비하하는데 그의 주장은 옳은 주장으로 들리시나요? 그나마 노비는 노예가 아님에도 노예하면 떠오르는 미국 흑인 노예를 생각하게 하면서 조선시대 노비들은 정말로 개, 돼지 취급을 받았다는 헛소리를 해대면서 노비들에게는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 공감이 되십니까? 그것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태극기 집어 던지고 촛불을 드셔야 하는 좌파들이란 말입니다. 한글 창제의 의의를 비하하려는 학자들은 훈민정음 서문의 내용은 표면상의 창제 이유이고 내면적인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나와 있는 일반 백성들도 그를 깨우쳐서 매일매일 편하게 사용하고자 만들었다고 써 있는 것은 싹 무시하고 자신들이 뇌피셜로 이래저래 역사적 상황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중국말을 바로 발음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요? 이영훈은 훈민정음에서 민을 사대부로 인식했고 정음을 올바른 중국 발음이라 주장하는 것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에서 민을 백성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싹 다 무시합니다. 조선은 독도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울릉도에 속한 것으로 취급했다는 여러 기록들이 있었음에도 이영훈은 엉뚱한 자료만을 가지고 조선은 독도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훈민정음은 어린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는 것은 서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백성을 이영훈은 사대부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실록 58권 1432년 음력 11월 7일자를 보면 비록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도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이 내린 뒤에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린 백성이야 어찌 범죄의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법률을 알게 할 수는 없지만 따로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 한글로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여 보여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함이 어떻겠는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도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어린 백성이 사대부 양반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실록 64권에는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책을 비록 나누어 주더라도 남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역시 어찌 그 뜻을 알아서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한자를 모르는 조선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이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것인데 이영훈은 한글이 중국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에도 사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금도 편하게 쓰고 있는 이 한글을 단지 발음기호였다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영훈이 갑자기 조선의 노비제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는 이유는 그가 자신을 양반 가문 출신이라면서 뽐내며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비 출신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심리적 붕괴 현상을 겪었던 것이 아닐까 소설을 써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10여 년 전에는 맨정신으로 여러 설명을 하면서 노비도 평민들과 마찬가지로 살았다고 하더니가 노비는 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니가 그 시절 증거들은 다 뒤로 하고 노비에게 가해졌던 범죄 행위를 늘상 있었던 일인 양 부풀리면서 노비를 개 돼지만도 못한 노예였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을 비하하고 일제시대를 칭송하면서 독립운동을 비하하는 이가 자신은 독립운동가의 외증조선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정신상태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심한 조선보다 일제시대를 칭송하면서 독립운동을 비하하는 이가 자신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반성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한다라는 생쇼를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영훈은 침략한 일본보다 침략을 당한 조선을 비하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이 아무리 멍청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침략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영훈은 고종이 왕실을 보호해달라는 조건으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일본은 조선의 왕실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과 조선의 합법적 합방이라는 형식을 보여주어야 식민 침탈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조선인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편이 조선의 왕실을 보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국왕이 건재한데 백성들이 반기를 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고종은 1905년의 을사조약이 무효라면서 반기를 들었고 친일파들은 고종을 몰아내고 순종을 왕위에 세우고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선 왕실을 보존하는 것이 한일합방조약이 중요한 조건이었다면 왜 순종을 끝으로 조선 왕조가 끝나버렸을까요? 합방 초기에는 조선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왕실이라는 것이 필요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영훈 같은 친일파들의 친일 행각으로 백성들이 일본에 대한 저항 의식이 사라져서 더 이상 왕실이 필요 없어졌던 것은 아닐까요? 이영훈류의 조선 비하 일제 찬양의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식민지배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2등 신민이고 따라서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생각하는 비굴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영훈은 당나라에 멸망한 고구려는 비웃지 않습니다. 후삼국으로 찢어져 버려서 결국 고구려에 무너진 신라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원나라에 시달리면서 100여 년을 속국으로 살았던 고려는 결코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침략에 35년 지배를 받았을 뿐인 조선은 망해도 싼 나라였다면서 비하를 해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자라면 이런 식으로 감히 짓거려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영훈은 더 이상 이승만과 박정희를 욕하면서 대한민국을 비하할 수 없게 되자 조선을 비하하여서 대한민국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창피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모멸감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는 것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뿌리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패배주의적 사고를 갖도록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보여집니다. 이영훈 패거리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그 어느 좌파 학자들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에 이영훈 패거리들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으니 제 주장이 다 맞는 것이라 해도 되나요? 이영훈이 자신이 밥벌이로 만든 이승만 TV는 구독자도 별로 없고 보는 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방송에서 그들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던 존재를 모르는데 반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영훈을 정규제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의 눈으로도 이영훈 등이 하는 주장이 거짓임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좌파 역사학자들이 이영훈의 헛소리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훈 패거리들이 그 반론들의 눈을 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상황 설명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보수우파 국민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좌파들과 싸우고 있으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좌파와 싸우고 있어도 진정한 보수우파가 아니라면 우리 편이 아닌 것입니다. 학력을 사기치고 경력을 사기치면서 돈벌이를 위하여 애국팔이를 하고 있는 자들을 단지 좌파들과 싸운다고 내버려 둔다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보수우파라 속여서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좌파의 역사관을 심어주는 이영훈 등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들은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노비는 노예가 아니라 주장하던 이가 무슨 대단한 발견을 한 것도 아닌데 노비는 노예라 말을 바꾸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가 좌파 공산주의자의 뻔뻔함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악마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더 나쁜 악마에게 의탁하는 그런 한심한 선택은 결코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영훈 교수는 학자적 양심이 없는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